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쇼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저희 2부에서도요,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 우리 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의 프로필 소개해드릴게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리치맵의 9회 말투아웃. 오늘은 이성대 전문가와 함께 TV 한밤의 멘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먼저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해서 점검 좀 해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렸죠?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좀 시장 지수가 생각한 것보다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아서 네.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고민하게 만드는 네.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네. 오늘 잘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매도 횟수가 좀 잦아졌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도 상당히 많이 하고, 네. 이제 선물에서도 이제 매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상당히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기관과 프로그램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리는 현상이 벌어졌죠. 예, 기관 최근 5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얄밉죠? 그죠? 주가가 네. 좀 올라갈만 하면 누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은 별로 밀리지 않는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파는 상황.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혜선 씨는 지금 주식 투자는 직접 하고 계시지는 않죠? 네,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예.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찾아가서 한번 때려주고 싶은 그런 날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시장이 이러니까요. 더 투자를 못 하겠어요. 그죠?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시장의 등락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체감적으로 이제 수익을 이제 우리가 계좌상으로 보다 보니까 네. 손실이 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러거든요. 네. 위축이 되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상당히 좋은 장일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주식을 비싸게 사야 되고, 네. 반대로 생각할 때 이렇게 위축돼 있을 때 사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사는 게 이제 마음이 편한 건데, 심리적으로는 계좌를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경험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 등락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을 철저하게 잘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국내 번째로, 시장, 네. 국내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이 6천 계약 넘게 쏟아졌죠? 네, 맞습니다. 막판에 좀 더 팔면서요, 훨씬 더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네. 몇 개 정확하게 매도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기준으로 이제 8천 계약, 계약으로는 8천 계약을 팔았습니다. 막판에 또 쏟아졌네요. 예, 그렇죠. 여기 네. 좀 약간 작게 나올 텐데요. 네. 여기 8천 계약을 매도를 네.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8월 24일인데요. 네. 이날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선물을 팔기 시작을 네, 하면서 팔고 있네요. 계속 팔았습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일, 요번에 이제 9월물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네. 이 9월물이 시작이 이제 6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서, 네. 그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이 2만 3천 개나 매도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한 번에 이제 이런 만기 3개월 정도 두고 매도를 했을 때, 네. 한 2만 5천 개, 지난번에 한 2만 7, 8천 개가 거의 최고 이제 매도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2만 3천 개면은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8월 24일
이날부터 매도를 했는데 이날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선물을 팔지 못하고 있다가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을 하면서 밀리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쌓아서 네. 지금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의 하방성을 감지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도 매도를 하는 거죠. 예, 일단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지난 7월 달하고 잠깐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지난 5월 달 이제 그리스가 네. 연립정부 구성 실패하면서 이때 지수가 네, 급락했죠. 2000포인트부터 네. 1800이 깨지는 모습이 한 200포인트 급락을 했었고요. 네. 이때 당시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을 많이 팔아가지고 네. 많이 팔아서 언제 상환을 했냐면 요날 상환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네. 요날. 그러니까 많이 팔아가지고 비싸게 팔고 밑에서 싸게 사는 거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죠.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요때부터 이제 많이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 부분에서 네. 빠지기 시작할 때 이제 선물을 많이 팔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해서 이 과정에서 대부분 다 좀 전처럼 한 2만 개 이상의 선물 매도 계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장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외국인들은 뭐 이때 당시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미리 먼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누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매수하기 시작한 날이 요 날이었는데 요 날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도 사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요때 팔았던 거를 그냥 다 상환해버리는, 그러니까 팔았던 걸 상환해버리면서 지수도 올라가고 네. 외국 매수도 들어오는 이런 효과가 나왔는데 네. 최근 며칠 전부터 요때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재차 다시 선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때 7월 달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얼마 못 올라가고, 그리고 밀리면은 이제 연기금이 좀 사줘서 받쳐주는데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또 밀리고 했던 그런 시장이 혹시 또 지금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약간 좀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도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매수가 들어오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선물 주체보다는 이제 현물을 매매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전체적인 외국인들 그 매도는 약간 줄어들 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봐서는 지금 상황은 별로 안 좋다. 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7월장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약간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들이 좀 IT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2%가 넘게 빠지긴 했지만 네. 자동차 3인방들이 줄줄이 하락했단 말이죠. 예.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8월 어.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어떻게 얼마큼 빠졌는지 차트상으로 네. 한번 보고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 쪽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 현대차는 4% 가까이 빠졌네요. 그렇죠. 네. 예, 현대차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밀렸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지지선 대 23만 5천 원대인데요. 네. 23만 5천 원대를 깨고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7월 달 7월 중순 이때가 지수가 1755포인트였으니까 네. 그때 당시 가격이 22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22만 7천 원이면은 아직까지 지수는 1874 저점 대비해서 120포인트 이상 위에 있는데 가격은 지금 이제 한 7천 원이니까 한 3%밖에 차이 안 나는 네. 1700대 가격대까지 벌써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분 쪽이 지금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지금 기아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기아차도 한번 볼까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기아차는 지난 지수가 1755포인트 때보다도 더 밀리는 그런 가격대가 네.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이해가 분명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이런 이제 자동차 쪽이 밀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점검을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판매 부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이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3분기 실적은 보통 이제 10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뭐 10월 말 전에는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그러면 네. 한 달 약간 넘게 나온 상황인데, 요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 파업 때문에 생산도 차질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수 판매 부진,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부진이 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해외 시장에서 이제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 정도만 해도 이제 작년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도 나고 그때 네. 당시 도요타 자동차가 잘 안 팔리면서 국내 이제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많이 팔리는 급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전반적인 그 자동차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해외 시장에서 작년에 너무 좋고 지금은 이제 크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데다가 국내에서 파업 차질로 해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물량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오히려 이런 판매 부진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될지 네.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팔아야 될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네. 앞으로 더 하락할까요? 혜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더 하락할까요? 일단 시장의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네. 현재보다는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아, 지금보다는? 그게, 네, 네. 언제까지가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걸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란 항상 이제 실적이 안 좋았을 때가 저점이고요. 네. 실적이 안 좋았을 때가 이렇게 실적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이 한 이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가 보통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3분기 실적보다 4분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지금 3분기 실적 때문에 밀렸을 때 사야 될지 네. 아니면 오히려 팔고 다른 쪽을 봐야 될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이제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원인이 파업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파업 부분이 4분기 때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거니까 오히려 이제 4분기 때 제대로 이제 생산이 되고 할 거니까 네. 4분기 실적은 좀 3분기보다는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내수 판매 부진은 뭐 이제 계속 좀 안 좋은 거니까 이건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고, 네. 해외 시장에서 모멘텀 부족. 해외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도 분명히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유럽발 문제라든가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한 4분기 때 11, 12 이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유럽 문제도 해결되는 해법이 좀 나올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네. 하다 보면 해외에 대한 모멘텀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자동차도 당연히 좀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3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리포트가 나오고 안 좋게 나오고 해서 기관들도 팔고 해서 밀리긴 하는데, 네. 뭐 지금 지수 때에 비해서도 밀리긴 하는데 3분기가 이렇고 4분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은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 네. 게다가 그래도 이제 잘 안 팔린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적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이익이 덜 나는 그런 규모지 이익은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펀더멘털은 있습니다. 네. 즉 자동차 쪽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하락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즉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네. 저점 라인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재차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니까 못 살 수는 있는데 네.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해본다면 오히려 남들이 팔 때 이런 시점에 자동차 쪽은 저가 매수, 약간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네. 유럽 경기가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오히려 자동차 업종이 하락하는 거를 우리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기업으로 말하면 펀더멘털이 좋으나 네. 전분기 대비 이제 네. 실적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추가 상승은 이제 더 그렇죠. 지켜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3분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4분기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이 만들어질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불안하실 이 자동차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불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수가 더 이제 빠지게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자동차 쪽이 주도해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모든 종목들이 이제 손절매라는 게 있으니까 손절매는 하되 네. 다시 이제 밑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잘 네.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맞습니다. 글로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은 우리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나온 거는 유럽발 문제, 네. 유럽에서 이제 재정 위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이제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중국도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안 좋으니까 부양책이 나와야지 네.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문제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유럽 쪽 재정 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이 불안하니까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유럽에서는 이제 재정이 불안하니까 돈을 쓸 수가 없고 긴축을 해라. 긴축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 위기가 이제 확산될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있던 기업들도 돈을 안 쓰고 네. 그리고 국가에서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유동성이 나오고 없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신호가 이제 경제 지표 발표할 때마다 유럽에서도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나오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지수가 빠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우려 때문에 빠졌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게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네. 이때 당시 언제였냐면요. 6월 1일에서 6월 4일 그때 정도 됐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 보시면 많이 밀려가지고 네. 약간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확 밀립니다. 네. 이때 밀렸던 원인이 유럽하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었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이 전에는 그리스 문제 때문에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많이 밀려서 네. 약간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경기 침체된 신호까지 나오다 보니까 확 밀렸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재차 다시 다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거 왜냐하면 이런 재정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당연한 거다. 네.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양적 완화를 할 전망이 높다. 그런 내용 때문에 도로 다시 다 올랐습니다. 네. 요번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우려 때문에 빠졌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이제 우리 시장은 많이 빠졌고 다른 국가들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우리 시장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날 당시에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6월이죠. 그 이후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요때였었어요. 네. 요때 이제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그리스 문제 때문에 빠졌다가 경기 안 좋으니까 확 밀렸는데 아이고 이거 완전히 더 빠지는구나. 1600, 1500 간다 그랬는데 네. 다시 1900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네.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지금 오늘 나온 그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 부분 때문에 지수가 밀린 거는 요때 시점처럼 급반등을 한번 유발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네.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국은 계속 기대감만 뭐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네. 중국 시장이 제가 중국 시장 차트를 잠깐 보면은 네.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도 때 그때 정도까지 상당히 좀 많이 밀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는 그래도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올라오긴 했네요. 약간 이렇게 돼 있고 네.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더 빠졌고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많이 올랐다가 약간 빠져 있고 네. 근데 중국은 그 전에 이렇게 많이 하염없이 빠졌는데 내려오네요. 살짝 올랐다가 훨씬 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저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긴 했지만 네.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많이 기대를 했고 이런 자리에서도 기대를 해서 중국에 대한 관련된 모멘텀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이 이렇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즉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중국 시장이 안 좋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뭐 화학, 철강 이런 제품의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네. 이런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제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철강 가격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철강주, 뭐 화학주 이런 기본적인 회사들의 실적이 다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돌아서겠지 했는데 아직도 밀리고 있는 모습. 즉 중국은 그냥 기대감만 지금 가지고 있고 네. 부양책에 어디까지 대한 내려갈지. 내용이 나온 지는 벌써 한 3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기대를 하고 종목들을 관련 종목을 샀다가 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좀 하긴 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일단 나와줘야 됩니다. 즉 이 많은 이제 이 연속된 하락이 이때처럼 이때 이제 1월 달에 올라갈 때처럼 가운데 있는 21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강하게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 때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때까지는 한번 뭐 나오겠죠. 그죠? 많이 네. 빠졌는데 네.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중국이 답답한 거죠. 왠지 네. 투자자들이 이제 돌아설 때쯤에 올라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네. 포기하고 그냥 다 팔고 다른 네. 쪽 매매할 때 이쪽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아주 제대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잘하시네요. 밀고 다니기. 예. 네. 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길지 않는 상황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대감을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과 철강 쪽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관련 쪽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돌아 올라오게 되면 같이 맞물려서 네. 올라올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이제 유럽이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 유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지수가 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위기 해법이라든가 이제 경기 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중국 시장도 같이 돌아서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시장이 해결되면은 중국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 네.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글로벌 경기가 정말 네. 악재네요, 악재.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끝이에요. 네. 그냥 포기하면은 그냥 나는 없는 겁니다. 시장에서 나는 아주 작은 존재고 근데 대신에 이제 내가 계속 거기서 남아서 그걸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한번 올라올 거니까 그거를 이익을 내는 순간부터 해서 내 실력이라든가 내공은 확 올라가게 돼 있고요. 네. 내 자산도 확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5번째 코스닥 기관 매도가 시작이다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네. 3거래일 연속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네, 현금화를 맞습니다. 했죠. 제가 여기다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9월 3일, 그러니까 9월 달 들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359억, 476억, 300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렇게 몇백억씩 이렇게 사들어가다가 다시 이렇게 매도로 전환된 거는 네. 지수가 한 번 정도는 아래쪽으로 꺾여서 바로 네. 올라가지 못한다.
요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510선을 또 하루 만에 내줬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한번 올라가면 쉬지 않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네. 한 번 빠지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때까지 네.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음봉밖에 안 네, 보이네요. 5월 달까지 해서 아주 이제 3월 달 먼저 이제 거래소 지수가 빠지기 전에 네. 거래소 지수는 그래도 5월 달부터 제대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코스닥 지수는 3월 5일부터 고점을 치기 시작해서 쌍봉 형태로 해가지고 밀리기 시작을 해서 5월 21일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그 기관들이 잠깐 매수한 모습을 매수하고 매도 보여드렸지만 네. 이때 당시에 기관들은 거의 매도만 했었습니다. 기관들이 매도를 하니까 중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작게 나오는 네. 살짝 올라오고 또 빠지고 살짝 올라오고 또 빠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나왔던 거고요. 요번에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좀 매수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쭉 올라갔죠. 예, 아주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올랐어요. 우리가 투자 심리도 우리 얘기했지만 네. 투자 심리도가 100일 때도 있었습니다. 네. 열흘 중에 열흘 오른 적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 기관 매도로 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기관 매도가 만약에 좀 더 이어져서 지수가 이제 500선 라인대가 깨지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코스닥은 당분간은 상당히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거는 있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네. 즉 외국인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판 개인들이 주식을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파는 물량도 개인들이 확 받아가지고 또 올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파는 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기관들이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개인들이 결과적으로 꼭대기에서 물리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별로 이제 말이 안 되는 종목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던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관들이 매도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더 조심해야 되고요. 네. 요즘에 이제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야죠.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그 개별 종목들 많이 이제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개별 종목들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관 매도 시작한 거,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어젠가요? 어제도 플러스 뭐 한 5%에서 마이너스 5%까지 순식간에 한번 확 밀리는 그런 종목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종목들은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네. 최근까지는 안심하고 기다리면 올라오는데 뭐 계속 올라오는 기다리다가 오늘 갑자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확 전환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지 했는데 그다음부터 또 5% 계속 밀리면서 이익에서 손실로 나고 오히려 더 이제 손실이 아주 커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조심을 하자. 네. 중소형주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예, 중소형주들 전략을 세울 네. 시간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 심리도 제가 지난번에 네. 했던 거 마저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열흘 중에 이제 최근까지 이제 이틀 3일 올랐으니까 투자 심리도가 30. 네. 근데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밀려서 또 이제 파란 게 들어간다. 네. 그럼 빨간 게 빠져나가게 되니까 내일은 20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일까지 밀리게 되면 주식을 한번 사봐도 되는 투자 심리도가 20까지 낮아졌으니까 내일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심리도 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아까 23,000개 네. 뭐 상당히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거래 대금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게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거래 대금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4조 6천억 정도 나왔고 네. 최근에 이제 4조 대, 5조 대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는 거래 대금이 한 6, 7조 정도 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은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더라도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게 되면 이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더라도 만약 매도가 나오는데도 거래가 많이 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도 그걸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거래 대금이 너무까지는 아니지만 네. 거래 대금이 작은 거래 대금이다 보니까 네.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지수가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4,982억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는데요. 네.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4조대였으니까 10%가 이제 프로그램 매물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 프로그램 요것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출렁거릴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네.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예정된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ECB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내일 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국가들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과연 이제 발표가 되느냐,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언제 시행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해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과연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안정이 되거나, 뭐 이제 오르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요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빠졌지만 네. 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별 내용이 안 나올 거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미리 밀렸을 수도 있거든요. 네. 선반영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별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뭐 미리 밀렸으니까 아침에 밀렸다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정책회의가 좋게 나온다, 내용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뭐 몇십 퍼센트 떠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아침이 아니죠, 모레죠. 네. 내일 저녁에 나오니까. 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일단 혼조세가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밀렸으니까 영향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과연 이게 언제 시행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고 이런 방법이 어떻게 나올지 FOMC 회의에서 13일 날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9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게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분명히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거는 이제 고용 시장도 안 좋고, 고용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네. 뭐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 봤듯이 그런 악재 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밀렸는데 그 다음에 다시 급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 시장이죠. 네.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같이 어떤 종목을 사든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요거를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네. 글로벌 시장은 눌림목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하나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미국 시장, 뭐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네. 프랑스는 오늘 지금 현재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황, 지금 6월 1일부터 상승 추세 전환이 되면서 네. 올라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은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밀린 게 네. 상당히 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예. 미래에 오늘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네. 우리 시장은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모르게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네.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목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열리겠지만 전일 이제 50포인트 하락했다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많이 올라온 폭에 비하면은 하락폭은 아주 작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눌림목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아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때 6월달 저점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이제 자동차 쪽 하면은
분명히 이제 경기랑 민감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다는 거는 좀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 한 우리 시장도 혼자 밀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 글로벌 이벤트가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불안감도 참 큰 달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있다고 썼듯이 네.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듯이 양쪽이 이제 같이 상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게 되면 기대감이 있고 오르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걸 같이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투자 네. 전략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고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표는 이겁니다. 눌림목 공략. 눌림목이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오른 폭에 대해서 모든 종목이 이렇게 쉬게 돼 있는데 네. 그 다음 올라가는 거를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저는 이 정도 수준에 왔다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네. 한 단계 더 밀렸어요. 네. 그러는 바람에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은 아직 요 위에서 얌전하게 올라가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은 선물이 있다 보니까 급등락은 있지만 이런 걸 인정을 할 수가 있고 바로 다시 옆으로 이제 올라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되니까요. 네. 우리가 대형주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고 개별 종목들도 나름대로 지수가 안정이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양쪽 다 공략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눌림목 다음에 상승은 글로벌 시장하고 같이 나온다고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시장이 같이 반등 나오는지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계속 팔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연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이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익이 났을 때 적당히 먹고 팔아라.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고점이 어딘지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요즘에 이제 등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계좌를 잘 지켰다가 다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 이제 시장 점검까지 끝내봤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밤의 멘토 강의 시작해 볼까요? 이제 제가 지난 8월 8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26일까지 이제 몇 번 남지는 않았는데요. 네.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라고 해서 계속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전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전 강의 볼 수가 있고 제 투자클럽에 오셔도 이전 강의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전 강의도 잘 보고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대응 전략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혜선 씨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이제 주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사야 될까요? 뭐 일단 먼저 종목 선정이 있어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언제 사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네. 그리고 이거를 산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또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언제 팔지? 올라가면은 언제 이익 실현을 할지, 언제 손절매를 할지 이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네. 할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요. 그죠? 그거 생각하다가 다 놓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면은 얼마에 손절되고 얼마에 이익 실현하고 이런 게 손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네. 종목들은 내가 어디서 선정을 하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절차에서부터 해가지고 매도까지 한번 절차에 대해서 오늘 점검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313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관련된 투자의 제 방법이고요. 네. 313 매매 대응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카데미 때 했던 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제 몇 분들한테만 제가 강의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네. 공개한 적은 없었는데요. 네. 일단 주식을 처음 매매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느 종목을 사고 싶다. 만약에 이 종목이 뭐 뉴스에서 이 종목 좋다더라. 아니면은 뭐 실적이 뭐 이제
좋다더라. 네. 아니면 뭐가 나온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좀 하시게 되면 우리가 차트상으로 타이밍을 잡아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차트의 이제 움직임, 등락에 따라서 어느 타이밍에 사고 요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이제 패턴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턴을 예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가를 패턴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을 하는 건 이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주가 변화가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변화에 따라서 다시 이제 또 대응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 생각한 패턴이랑 같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 이게 이제 주식을 산 다음에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먼저 패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패턴이라는 거는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의 모양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런 과정을 항상 거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런 변곡점 있죠. 네. 이런 변곡점에서 발생되는 모양. 항상 이제 주식은 이런 변곡점에서 특이한 모양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다가 꺾이는 부분, 밀렸다가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거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패턴이 나올 거냐 내가 예상을 하고 그 다음 요 과정을 이익을 내는 게 이제 우리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즉 저는 여기다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이라고 써놨는데 네. 저는 회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식의 이런 변동 이거 자체는 아주 여러 가지 모양에서 움직이는데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여기다 더 들어가는 보조지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모양을 우리가 일일이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양만 나오면은 꼭 올라가더라. 네. 나만 하는 건데 이 모양만 나오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모양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패턴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어떤 패턴이 나올 거다 예상을 하고 주식을 우리가 사는 거고요. 그래서 패턴에 대해서 어떤 패턴이 나올지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서 우리 주식 매수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아주 뭐 기본적인 뭐 그런 내용인데요. 네. 상승 N자라는 패턴인데 보통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네. 기간 조정을 보통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중심축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주가가 올라왔다가 모였다가 그리고 이 중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1차 상승에서 못 샀더라도 요 2차 상승을 예상을 해서 요런 시점 정도에서는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요. 네.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예. 그래서 이런 패턴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고공 쌍바닥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많이 올라왔으면 보통 이제 꺾일 때 우리가 쌍봉 형태로 이렇게 꺾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쌍봉 형태로 꺾이지 않고 요 라인대가 지지가 됐을 경우에는 재차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 이 종목을 보시면 네. 최근은 주가가 12,000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예, 25,000원대까지 거의 28,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네. 150%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5월, 6월, 7월, 8월, 4개월 정도. 근데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요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패턴, 고공 쌍바닥형 패턴이 이런 자리에서 일단 나왔는데요. 네. 이때 보시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높아 보이지만 그 이전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와서 네. 쌍봉 형태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한 12,000원대 샀는데 18,000원이면은 뭐 당연히 팔 수가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대본다 분명히 팔 가능성이 높은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크게 시세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라인대가 깨지지 않고 네. 지지가 됐다는 점. 네.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고공쌍바닥 형태로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해가지고 쉬지 않고 18,0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연구를 해본다면 내가 잘 아는 패턴만 잘 기억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주식시장에 종목이 2,000개 넘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대응하기 원하는 패턴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종목도 우리가 찾아서 잘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패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패턴을 예상하는 것부터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네.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네.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인데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주식을 누가 주변에서 뭐 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증권에서 달려가가지고 계좌 들고 덜컥 사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싸게 사야 되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식을 그렇죠. 싸게 사야 되고 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이제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이걸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레드존, 그린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원하는 패턴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레드존 패턴, 그린존 패턴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있는데 이런 원하는 패턴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좀 내가 어느 정도 한다 그런 분들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온 종목에다가 패턴에다 이름을 한번 붙여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 패턴대로 나오는 종목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종목이 그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쌍바닥 아니면 쌍봉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패턴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13으로 대응 이거는 이제 우리 아카데미 때 이제 했던 네. 그 내용이라서 이제 어려우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턴을 예상을 해서 종목을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턴을 대응해서 이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변화를 보는 거죠. 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약에 내가 어떤 재료를 기다려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그 재료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 재료가 나왔는데도 못 올라가는지.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통화정책 여기 통화정책 회의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통화정책 회의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내용 때문에 기다렸는데 수급상으로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딱 팔아버리게 되면 네. 그 재료가 소멸되는 그럴 수도 있죠. 네. 만약에 내가 이런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해서 샀는데 이런 재료도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방향대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도 제대로 들어와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모멘텀이 반드시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주가가 변화가 나와줘야지 내가 원하는 패턴대로 아까 상승했자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걸 기대해볼 수가 있고 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변화가 내가 주식을 샀으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러면 내 예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패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즉 추세 원칙을 적용을 해서 제가 패턴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내가 아까 상승일자식으로 이렇게 해서 기대를 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깨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손절매를 해야죠. 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탔어야 되는데 못 올라타고 밀리게 되면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패턴 판단, 그래서 추세 원칙을 적용해서 한다. 예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추세 원칙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면 주식이 올라가려면 네. 항상 저점과 고점이 상승 추세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통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하락 추세라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내려가는 이런 네. 상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올라가는 중간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고점 부근에서 만약에 다시 꺾인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쌍봉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즉 내가 이때 주식을 샀더라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대응 원칙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추세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일반적인 거지만 우리가 주식 매매 아주 대응을 하기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네.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추세의 원칙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몇 가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인식만 잘 하고 있더라도 네. 스스로 추세 판단할 대응 수 전략을 있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떤 건지도 이제 제가 좀 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내용에 비해서는 내용은 약간 좀 어렵죠. 네.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약간 중급자분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완전 기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고, 어떤 패턴에서 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손절매를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올라가게 되면 네. 익절 가격을 높이면서 대응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원칙을 제가 이제 대응 전략 수립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좀 어려우실 수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좀 잠깐,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한 단계 올라서려면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회사 내용이 좋다, 이제 EPS가 얼마다, 뭐 ROE가 얼마다, 뭐 이제 매출액이 얼마큼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도 분명히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상에서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제가 항상 투자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기준을 세우는데 내가 원하는 패턴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이제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패턴을 기준으로 놓고 투자의 기준을 놓고 딱 세워놓으면은 그 다음 대응 전략은 이제 명확하게 다 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운다, 투자의 기준을 세운다가 네. 그 기준도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기준, 예를 들면 나는 실적이 좋고 성장하는 종목만 매매해. 아니면 옛날에 제 이제 지인 중에는 밀리는 종목, 아주 안 좋은 부실주만 매매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실주들은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네. 막 아래로 내려파니까 그래도 이제 너무 싸게 내려파니까 그걸 사서 또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이제 바로 사고 팔고 하면서 네. 거기서도 이제 수익을 잘 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이 등락이 있는 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등락이 있을 때 내가 어느 구간을 잘 먹고 나올 수 있느냐, 이 먹을 수 있는 거는 기술, 그리고 네. 먹을 수 있는 하나의 투자의 기준, 요것만 세워놓으면은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정리를 하면은 네. 제가 여기다가 이제 패턴을 많이 복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다 상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 종목은 이런 패턴이 될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상승일자 패턴이 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때 상황에서는 분명히 요 과정은 없고 요때의 시점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항상 상상이 돼야 됩니다. 네. 주식은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패턴대로 가니까 힘이 확 받아가지고 정말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네.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상한 대로 안 가고 밀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손절매를 해야 되겠죠. 즉 상상을 하되 좋은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즉 사고 나서 많이 올라가는 것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밀릴 때도 상상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즉 네.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패턴이 되겠지만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뭐 삼중봉이라든가 이런 봉 패턴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풀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기 쉽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꼭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체계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복습을 네.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패턴에 대한 복습. 맞습니다. 우리가 네. 패턴이라는 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제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네.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제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상당히 좀 창의적인 패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저만 아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남들은 여기서 왜 사는지 모르는데 사고 나면 올라가는 그런 자리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패턴을 우리가 잘 내 걸로 만들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패턴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얼마든지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적용할 수 있으니까 패턴을 잘 이제 많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많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 패턴대로 움직이는지 상상을 하면 우리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대 전문가님의 매매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법까지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후에요.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of ba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I need to go on,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죠.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대구에 사는 4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대구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LG상사인데요. 차트가 괜찮다고 판단해서 어제 매수했는데 이거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전망이 궁금하고요.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라고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LG상사.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상사 매수하셨다고요? 예. 네,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예, 42,100원에 30%요. 네, 오늘 궁금하신 점이요. 저희 이성대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원래 주식 투자하신 지는 원래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한 5년쯤 됐어요. 5년이요? 예. 그러면 주식도 이제 많이 경험도 많으시고 5년이면은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도 분명히 겪으셨을 거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할 때도 겪고 막 그러셔가지고 상당히 좀 뭐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차트 예. LG상사를 고른 이유가 있나요? 예, 그게 네, 차트 봐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증권사 이렇게 뉴스 공시 같은 거 이렇게 뜨는 거 봐도 괜찮고, 예.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수를 했는데 네네. 그래도 매수하자마자 그렇게 떨어져 버리네. 오늘 지수가 이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네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LG상사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LG상사는 이제 유가하고 같이 좀 이제 많이 움직이거든요. 유가가 올라갈 때 LG상사도 좀 같이 올라가고 유가가 밀릴 때 LG상사도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계속 올랐었어요. 전일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빠져서 그렇지 최근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LG상사 최근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사신 타이밍이 약간 좀 그러지 않았나.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시면 최근 이제 33,000원대 저점 라인 때 하고 이제 1차 상승 이제 오긴 왔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21 이평선이라고 그러잖아요. 21 이평선 라인 때를 좀 깨고 오늘 내려왔기 때문에 전일까지는 크게 부담 없었지만 오늘 깨고 내려와서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요 까만 이평선 맞고 이제 보통 올라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요걸 예상하고 사셨다가 이제 확 밀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연 그러면 이게 지금 라인대에서 여기까지 계속 밀릴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수도 덩달아 좀 그 우려 때문에 덩달아 밀린 부분, 과하게 밀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LG상사도 추세적으로 뭐 아래쪽으로 확 크게 꺾인다든가 그런 상황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저는 판단이 됩니다. 즉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요번에 이제 어디 라인대가 이제 저점 라인대가 될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신 가격이 42,000원이죠. 그죠? 예, 예. 42,000원 사고 나서 4만원 깨졌으면은 벌써 이제 거의 한 5% 가까이 손실이 난 거고 오늘 지금 39,900원이니까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뭐 7, 8% 금세 뭐 10% 밀리면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일단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보시면 밑에 이평선, 이 녹색 선이 일단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녹색 선 가격대가 38,000원입니다. 그래서 38,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 종목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대신에 올라오게 되면 42,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팔고 나서 5% 이상 밀렸다는 거는 내가 산 가격이 비싸게 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타이밍을 이제 다시 한번 출렁거릴 때 좀 더 싸게 사놓으면 마음이 좀 편하죠. 예. 아, 예. 올라올 때 팔고 밀릴 때 다시 싸게 사자. 이렇게 예, 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번에 네. 뭐 34,000원 가격대에서 네.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네. 제가 이익 실현 한번 하셨군요. 이익 실현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익 실현 하고 나서 이제 크게 안 빠지니까 또 다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예, 이번에 예. 밀린 거죠. 예. 예, 예. 지금 이때 빠질 정도로 내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이때처럼 빠질 정도로 내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분명히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예,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신에 사신 가격 자체가 비싸게 산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올 네. 때는 한번 팔고 다음 타이밍에 좀 다시 밀렸을 때 좀 싸게 사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요, IM입니다. 매수가가 5,100원에 20% 비중을 두셨는데요. 전망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IM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최근 주가 상으로 봤을 때 4,500원에서 이제 5,500원 사이 이제 박스권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난 6월 달 고점이었는데 이 종목은 좀 희한하죠. 네. 뭐냐면 지수가 7월 달에 8월 달에 고점이었었는데 네.
지수는 8월 달에 고점이었었는데 이 종목은 8월 달에 요 라인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요 6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되는 상황. 네. 지금 실적 부분을 제가 지금 바로 이제 보기는 지금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실적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네. 즉 8월 중순 이후로 8월 중순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빠진 상황, 즉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밀리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박스권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대부분 다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힘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위로 올라타 줘야 됩니다. 네. 즉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크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점 라인대가 깨지면 손절 가격을 놓고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저점 라인대 가격이 4,700원입니다. 네. 4,7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기다려 보는 전략. 왜냐하면 이번에 한번 밀리더라도 뭐 두 번째 바닥, 쌍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네. 그냥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4,7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좀 보유해서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고영이고요. 매수가가 24,6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먼저 이 고영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고용은 일단은 전자 부품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요. 네.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 어느 정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좀 오늘 장은 밀렸네요. 예, 이전 모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밀린 상황이에요. 그때 네. 당시 보면은 27,000원대였었는데요. 네. 이때 당시 상당히 요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밀리는 예상보다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네. 그런 모습 때문에 밀리는 상황이 나왔었고요. 네. 재차 이제 하락 추세에서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이 네.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르지는 못하고 있네요. 예, 24,600원이면 오늘 24,700원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비싸게 사신 상황은 아니고 네. 아마도 오늘 사고 오늘 문자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럼 계속 들고 가도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은 항상 대응이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샀다면 뭐 이제 손절 가격을 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네. 이 종목이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차트 흐름상으로 우리가 요 빨간색 이평선이 이제 중기 이평선이라고 해서, 네. 요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좀 이제 성장하거나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런 종목들이고, 이 빨간색 이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5월 달에도 밀렸고 지금 요번에도 밀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기업이거나 이제 좀 이제 성장성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내용상으로는 부담은 없었는데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회사 자체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슨 모멘텀 상으로 약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 종목은 하루 이틀 내로 26,0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보유를 하고요. 26,0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보유를 하고 그리고 26,0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 정리를 하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MC넥스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MC넥스 매수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네, MC넥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회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네. 이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새로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70억에 2분기까지 매출이 700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 30억, 순이익 19억. 뭐 기관들 사고 팔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종목 좀 다른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네. 이 종목이 이제 7월 25일 날 상장을 했네요. 13,500원까지 올라왔다가 네. 13,500원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주가가 9,200원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이 이런 이제
새로 이제 상장이 됐을 때는 네. 그 전에 이제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던 기관이라든가 이제 투자자들이 분명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팔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많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코스닥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꿈이 이제 코스닥 기업 등록을 하는 거 네. 이게 상당히 이제 꿈인데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싸게 사놨던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항상 이런 과정이 분명히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이제 요 9,000원대 네. 최근 이제 12,000원대 12,000원 가격대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12,000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저때 물렸다가 12,000원대 샀다가 물렸다가 9,000원대까지 빠지니까 상당히 좀 걱정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12,000원대까지 올라오니까 이런 물량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12,000원 돌파가 제가 볼 때는 차트 흐름상으로는 쌍봉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나중에 다시 이제 재차 9,000원대 한번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C넥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요, 제우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050원이고요. 비중이 70%네요. 이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우스라는 종목이죠. 네. 네, 참. 자, 오늘 현재 5,000원에 끝났고, 네. 그리고 5,050원에 70%, 매수하셨죠. 네. 네. 70%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 우리가 주식을 살 때 70% 비중을 두고 이제 주식을 산다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70% 비중으로 좀 많이 사셔서 비중을 먼저 좀 줄여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수렴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저점 라인대가 올라가는 삼각 수렴 형태 이런 패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삼각 수렴의 패턴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올라가다가 오늘 이렇게 맞았다는 거는 이 삼각 수렴의 힘이 오히려 아래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어저께 정도 전일 정도의 모습이 나왔으면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밀렸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은 뭐 이제 그만하고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종목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은 없지만 오늘 밀린 이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밀렸더라도 내일 다시 추세를 복귀를 하면 즉 5,3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보유를 하고요. 네. 내일 5,300원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우스에 이어서는 유니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슨 역시 매수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네, 유닛은 매수해도 될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매매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추세 시작점 부분만 공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종목 보시면은 벌써 이제 좀 많이 올라왔죠. 네, 그죠? 그렇네요. 오늘 장도 올라왔네요. 네, 오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9,8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9,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추격 매수는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암만 좋은 종목들이라도 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더 가더라도 저는 절대 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회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식을 비싸게 사게 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리스크를 크게 매매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종목은 만약에 좀 밀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밀릴 때 최근 고점 라인 때 8,400원대 형성이 됐는데요. 네. 8,400원 정도 오게 되면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니슨을 끝으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전문가님의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내일장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내일장 보려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유럽 시장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보고 네.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랑스 증시 지금 현재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저점 라인대를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0.69%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뭐 조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이 밀린 거는 상대적으로 덤으로 약간 우려가 미리 반영이 돼서 밀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 내일 크게 밀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제 투자 심리도 상으로도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시장은 크게 밀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형주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저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네. 개별 종목 중에서는 기관 매도가 안 나오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장을 위한 전략까지 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요, 전화와 문자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 참고해보시는 것도 유익하겠죠? 특히 전문가님이 매일 밤 10시에 한밤의 멘토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방송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최근 이제 제가 저녁 시간 때 한밤 멘토라는 시간을 이제 해가지고 무료 방송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다시 이제 제가 그 시간으로 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네. 그 시간에 오시면 제가 매일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매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강의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시간을 마련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드리면 그때 그때 오셔가지고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으로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퀴즈 내주셔야죠. 네,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가 지수 선물 가격이 현재 시점의 주가 지수보다 높은 것을 말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1번 콘텐고, 2번 백워데이션, 3번 선물 옵션 만기일, 4번 지루박. 아우, 재밌는데요?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부터 해주시고요.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요. 정답 확인 버튼까지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VIP 무료 이용권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도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